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일입니다. 오전 9시쯤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고고TV가 월말월초에 방송드리는 후원 좀 부탁한다 그랬는데 10만원 후원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5만원 내신 분이 한 분 계시고 헛된 짓을 했다. 고고TV도 몇 개월 동안, 2년 동안 그런 느낌도 들고, 정치라는 것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선거 끝나면 나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너는 유죄다. 너는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상식의 결론이고 법치고 민주주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니까 민주당 놈들은 그냥 돌파한다 그러는 거죠. 유죄 판결 안 났어. 파기환송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체제로 더 굳건히 전진할 거야. 그 결론이죠. 그럼 이쪽에서 보면은 지금 보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힘 진영에서 보면은 너는 당연히 사퇴해야 돼. 그런 공격이 들어가고 있죠. 이재명이라는 놈이 참 나쁜 놈입니다. 생양아치 놈입니다. 그런데 여론도 언론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계엄을 저질러서 조기 대선이 일어나는 거고 이재명이란 놈이 이걸 공직선거법을 3년을 끌었어요. 633 법칙에서 1년 안에 끝낼 거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가 아니고 이재명 진영과 이재명 따까리들 2심 재판부가 자행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입니다. 즉 이재명의 사법 쿠데타예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2심에서 모든 것을 무죄를 했고 30인 대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파기환송한 겁니다. 그러면은 대법원과 3심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저도 어제 생방송으로 봤는데 그 1심을 그대로 준용했어요. 2심이 주장한 것을 전부 다 기각시키고 파기환송하고 1심대로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2심 진보 좌파 진영의 판사들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대법원이 제대로 돌려놨다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재명이가 파기환송이 나오자 법대로 되겠죠 했죠. 파기환송 전에 대법 상고 전에 법대로 되겠죠 했는데 법대로 나왔어요. 그럼 법대로 나왔으면 이재명은 후보직을 사퇴해야 되고 민주당은 이재명을 쳐내야 됩니다. 근데 이놈들은 이재명으로 더 강하게 뭉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놈들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집단이고 민주주의를 외칠 집단이라면은 이재명을 쳐내고 다른 후보를 내서 압승하는 구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재명에 사당화가 돼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쿠데타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므로 국민들은 중도층은 좀 흔들릴 거예요. 중도층은 국힘 놈들이 뭉칠 것이고 이재명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민주당 놈들이나 진보진 그쪽은 그쪽들은 또 강하게 궤변을 넣으면서 뭉칠 겁니다. 중도층이 조금 흔들릴 게 있으나 제가 보는 관점은 계엄이 잘못된 거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이 잘못된 거냐를 또 따지게 될 겁니다. 이게 부유하는 국민을 만든 것이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놈이죠. 둘 다 쳐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한동훈이라는 놈이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죠. 이재명 사퇴해라. 나오지 마라. 자기가 정의의 사도있냐.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한동훈에 대한 오늘까지 그 국힘 그 결선 주자들 투표함으로 무당층들은 한동훈에 대한 표를 주면 안 됩니다. 이재명 나쁜 놈 양아치 놈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기괴한 놈이에요. 근데 한동훈이라는 더 심합니다. 검사 이기 정권은 절대 들이면 안 됩니다. 요번에 토론 과정에서 한동훈의 그 깐족거리고 무례하고 무도한 말솜씨를 받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놈이 2017년도에 법률 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거다. 일반 시민이나 일반 여론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이라는 놈이나 민주당 놈들 따가리들이 법률을 갖다가 정치에 들어오게 하고 사법이 정치를 재단하는 것은 사법 쿠데타다 그러는 거 있죠. 그러면은 1심, 2심, 3심 법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런 놈들이 민주당 놈들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거TV도 머리 아파 죽겠어요. 내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현직 정치인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볼 적에는 1심이 조금 감면이 있으나 2심 무죄는 말도 안 되는 거였고 3심이 1심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퇴를 해야죠. 대선에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3심에서 보면 이거 당선 무효형이에요. 당선 무효형. 얘가 대통령 되면은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은 2심의 원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잡아라는 거니까 유죄를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죄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조목조목 어제 말했습니다. 어제 법원과 대법관 조시대가 대법원장 조희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가 법적인 판단을 들어보는 것은 잘못됐다. 그 정치권이 책임이다. 거의 쉽게 준석이 너가 시작한 거야. 잘못됐다. 그런데 공직자들의 표현, 선거 출마자들 공직자들의 표현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하고 지금 이재명에 대한 이 심판이 이재명의 입장, 즉 피해자, 피고의, 인권, 권리를 침해하는 것보다 국민들에 대한 권리가 더 심하다. 일반 선거인당 국민에 대한 판결이 옳다.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재판을 한다. 그게 법치주의예요. 근데 이놈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2심은 그걸 다시 재판해야 되고 다시 유죄를 때리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건 불가역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대선이 33일 남았다? 대선 전에는 2심이 결론을 못 낼 것이다. 2심 재판하면 또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33일 동안 결론이 안 날 것이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이 참은 거예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놈이 정치를 못하도록 했어야 되죠. 근데 대법원도 자기들의 정치적인 책임은 질려 그러지 않았다. 파기 자판해가지고 벌금을 100만 원만 때리면은, 이상만 때리면은 이놈은 대선 못 나옵니다. 선거법, 공직선거법 박탈되니까. 그거를 파기환송함으로써 혼란이 일어났으나,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고, 상식은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은 다음 영상을 정규제를 중심으로 한결의 경향 논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얘가 3년을 끌은 거예요. 이거하고 윤석열이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3년을 끌고 지금 와가지고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했다. 34일 만에 판결했다. 이거 사법 쿠데타다. 사실상 이재명을 갖다가 끊어내는 거다.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대선을 개입했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법원이라는 게 그러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한쪽에서도 주장하는 것은, 이
윤석열이 정권에서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이 전부 다 이재명의 유죄를 줬고 문재인 때 임명한 2명만 반대를 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너희들이 그냥 민주당 놈들이나 진보층 너희들 얼치기 평론가들 너희들이 이놈의 자식들아 이재명한테 유리한 재판이 나오면 사법부를 존경하면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이라 그러고 너희한테 불리하면 이 자식들아 사법 쿠데타다 대선 개입이다. 그러니 이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이재명 후보 탈락시켜야 되죠.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말이지 대법원에서 말이지 34일 만에 판결을 하느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한 거 아니냐, 이재명 주의기 아니냐, 6만 쪽에 6만 쪽에 말이야 판결문 1심 2심 다 읽어보고 증거 다 씌워줘. 야 이 새끼들아, 대법원은 법리심이야. 법리심. 증인과 증거도 필요 없고 그 대법원들이 대법관들이 최고 이거 경력이 있는 재판관들인데 6만 쪽 안 읽어봤겠냐 이 새끼들아? 읽어보더라도 이건 아주 간단한 사건 아닙니까? 거짓말 했냐 안 했냐?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거짓말 했다는 거고 협박을 안 했으면 지가 협박을 하고 꾸민 거고 이런 게 사악한 놈입니다. 아주 생양아치 새끼예요. 아주 간단한 것을 6만 쪽을 다시 읽어봐. 그러면 이제 33일인가 남았는데 한 달 안 6월 3일 전에는 31일뿐이 안 남았나 보다. 5월달은 31일까지 큰 달이니까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느냐 못 내느냐 내야 돼요 이거. 재판의 시일, 기간, 과정상 힘들다 그러지만 그건 관례대로 관례인 거고 지금이라도 씨발 팍 그냥 그러니까 누가 상고를 하느냐? 이재명이라는 놈을 상고한다는 거 아니야? 또 질질 끌 거 아닙니까? 증거와 증인과 판결문은 다 갖고 있잖아요. 2심에서. 그럼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끊어내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언제 윤석열 편듭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윤석열 치웠으니 이재명도 치우라는 거 아니죠? 그럼 2심 넣어 이 새끼들아. 근데 재판부가 2심 무죄 준 재판부가 다르고 다른 재판관들이 성립이 됩니다. 자, 다른 재판부들을 구성해가지고 2심을 내요. 그건 뭐가 어려워? 근데 또 다른 재판부를 구성하면은 또 6만 쪽을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죠? 읽어봐야 된다는 거. 빨리 내 그래도 이 새끼들아. 대한민국 망해 진짜. 한심한 새끼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뭐죠? 84조 84조 헌법 제84조 이거는 말이죠 보수 또는 진보 헌법학자들이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 그러는데 아니 그 헌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 중인 대통령이 재판 중인 범죄자나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게 재판에 영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거 상식적으로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이 된 자는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5년 동안 내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내 외환의 죄도 아니잖아요. 아니 내 외환의 죄가 아니니까 얘가 대통령이 되면은 기소를 할 수 없죠. 근데 이건 기소가 벌써 끝나고 재판이 진행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유죄라고 때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84조 가지고 또 해석을 한다 이러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고 이재명이라는 놈, 윤석열이라는 놈, 한동훈이라는 놈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동력이 전부 다 이런 거지 같은 놈들 때문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국민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얼치기 애널들하고 언론 사설들이
아유, 뭐, 논설들이, 아유, 뭐, 30일 정도 남은 거, 그전에는 말이지, 대선 전에는 결과가 안 나온다. 왜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죠? 빨리 하면 돼. 조희대가 한 것 같이 빨리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재명 좌파 진보 세력들이 엄청나게 법원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돼요.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얘를 믿습니까? 정규제 그 쌈마이 가지 얘를 믿습니까? 조갑제 쌈마이 가지 얘를 믿습니까? 그 다음 영상 찍습니다. 그러니 이놈들이 별의별 말을 다 해요. 두고 봐. 옆에 페이스북 다 붙였어요. 민주당 놈들 거. 아니 감히 우리 이재명 아버지를 갖다가 파기환송을 해서 유죄로 갖다가 확정을 하다니 한 달만 기다려라 씨발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다. 뭐가 돼요? 얘네가 한 달 기다려서 얘가 대통령이 되면은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응?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대통령의 직에 영향이 안 가도록 법을 바꿔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됩니다. 과거 거를 갖다가 덮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냥 국힘 반 이재명 진영에서 이거 가지고 물고 떠넘으시겠죠. 이재명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거 TV도 그렇게 할 건데. 자, 마지막. 이게 지금 보면은 요번에 대선판에 30여일 남겨둔 대선 지형, 여론 지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가 남죠. 국힘은 신났어. 국힘은. 당선 무효야. 또다시 대선 치러야 돼. 너 그만둬. 국힘 결집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민주당 애들은 더 강하게 결집하겠죠? 이재명 수령 어버이를 갖다가 받드는 민주당 애들이 이거 씨발 정치 탄압이야. 이제 사법부까지 특탈 일으켰어.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놈은 더 뭉칩니다. 그러니까 45%뿐이 못 간다는 거죠. 48%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국힘 애들이 48% 이상 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중도층은 흔들릴 겁니다. 일부는 흔들릴 겁니다. 일부는 흔들리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계엄이 더 중하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이 더 중하냐? 그래서 중도층의 일부는 이탈이 있고 무당층이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이재명한테 서윙한 그 중도층들이 전부 다 보수 쪽으로 안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길이라고 봐요. 저는 아직까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금 보면은 이재명 얘가 이 공직선거법 문제, 대장동 문제, 백현동 문제, 뭐 대북 송금 문제 이게 3년 전에도 다 터졌던 거 아니에요. 그때 48% 얻었잖아요. 0.7% 뿐이 더 이상 못 얻었잖아요. 국힘 애들이. 그런데 민주당 애들은 처절한 복수심에 갇혀 있어요. 안철수가 말이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안 해줬으면 우리가 이겼는데. 그런데 국힘 애들은 그만큼 전략도 없어요. 전술이. 그냥 이재명만 또 때리는 거야. 그러니 이기겠습니까? 이 나라 꼬라지를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한덕수가 어제 그냥, 대행 그만두고 대선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대행에 대행, 최상무기가 대행에 대행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놈들이 탄핵 그 발의안을 올렸죠. 법사위에서. 그런데, 최상무기가, 본회의 어길 전에 밤 11시에 사표를 내버리고 한덕수가 사표 수료해가지고 본회의 탄핵 의결안이 무산돼 버리죠. 한덕수는 문제가 있지만은 아니 이놈의 새끼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어버이로 모시는 개딸들하고 쓰레기들이 아니 나라가 지금 어떤데 큰 그림을 봐야지. 최상목을 탄핵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권 잡으면 안 돼요. 최소한 이재명은 정권 잡으면 안 돼요. 민주당 놈들이 솔직히 말해서 국힘 놈보다 나아요. 근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게 미쳐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최상무기가 사표 내고 나갔어. 나 탄핵한다 갈래? 탄핵하면은 나 연금 못 받아? 이거 아닙니까? 그걸 한 달 동안 대한민국 후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국기를 파괴하는 것이 이재명 이놈도 일조를 하고 있고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걸 비호하는 국힘놈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국민만 힘듭니다. 한 달 못 참냐 이 새끼들아. 민주당 너희들도 지금 뭡니까? 보세요. 최상무기가 무슨 2조가 대행 같죠? 그럼 뭐야? 2조가 뭐예요? 대통령직 대행, 국무총리직 대행, 경제기획원 장관 대행, 또 사회부총리 대행, 교육부총리 대행. 이게 나랍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국힘에서 쓸만한 대선 후보가 나왔으면 저도 지지를 하지만은 안철수 날라가, 홍준표 날라가, 유승민 날라가, 이제 껍데기 동훈이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 걸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차라리 김문수가 낫지. 이 당은 없어져야 돼요. 국힘도 없어지고 민주당 지새끼들도 민주당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